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성원 속에 부산의 소리방송 구독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의 소리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가 꼭 필요로 하며 저희들이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전국의 목소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교도소에 가 있을 이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고요. 현직 대통령 교도소로 가는 그런 희대의 기상천외한 사건이 며칠 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전가사범이고 현재 피고인 신부인에게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49%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지지로 자빨이나 또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 상관없는 무관심자들에 의해 그런 괴물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대한민국 권력을 통째로 장악한 그런 무소불위 통제불능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만은 그 패배의 원인만큼은 꼭 짚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있었던 실패를 거울 삼아 꼭 반드시 정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참한 참패에는 1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째가 보수 우파를 가장한 아주 나쁜 놈이죠. 지금 현재도 국힘당을 뿌리째 흔들어서 와해를 책동하는 한동훈과 그 저수지 개들, 그리고 건영세, 건성동의 경선 전 과정에서의 추악한 농간, 그리고 보수 우파당의 최대의 사기꾼 홍준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믿고 믿었던 미국의 트럼프도 인류의 갓파더 하느님마저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보아왔으면은 니들이 알아서 살든지 뒤지든지 하라며 자유우파 국민의 애절한 피눈물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좌파독재 정권 탄생으로 대한민국 자유체제 붕괴는 급속도로 진전됐고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로 추락하는 초일기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씨 고난의 행군은 말할 것도 없을 뿐이고 괴물 정권에 빼앗긴 5년 세월이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혹독한 광야의 삶이 될 것을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눈꽃만큼의 기대치라면은 6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단죄 판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마저도 매우 정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제일 먼저 들어놓는 가장 연약한 기관이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거의 답니다. 모두 일괄 사퇴를 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일 때 재판 중지라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가 민주당에 의해 법사위에서 의결됐는데요.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이 일괄 사퇴하면요. 하기야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라도 사퇴하면은 그들의 업무가 잠시 중단되는 그런 지연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의 장면에서 같이 희닥거리며 그리는 그런 꼬라지를 본 순간 이것도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장관들이 아직도 이 포악한 괴물 정권의 스타일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들 사적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공갈협회에 떨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정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대 최악의 소수 야당으로 추락할 국힘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국계들이 윤회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에 초선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대국민 릴레이 사과를 시작했는데, 그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과 최영두인데 정말 참 지랄도 가지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박수민이라는 그 강남구 출신 인간이죠. 강남구는요, 그리 쉽게 공천이 뭐 주고 하는 그런 아닌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지역구인데 이 인간이 국민께 사죄를 드린 다음에 울먹거리면서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 인간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지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려면 진작 하든지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참으로 팔푼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뭐 하자는 것인가요? 이 정당이란 특수한 조직 세계는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데리고 있는 것도 참 개쪽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윤통의 내란, 그 다음에 김건희, 최상병 새 특검법 찬성에 국힘당에서 22명이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윤통 정권에서의 잘 먹고 잘 살았던 고위직 내지는 국힘당 내 실세들의 개작살 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자충수입니다. 이게 결국 20여 명의 특검 찬성은요, 한동훈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벌써 돌아왔습니다. 집권자들이 이번 특검에서 120명 검사를 투입한 메머더급인데요. 여기에 검찰과 경찰 수사관 등을 합하면 총 100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세 가지 특검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생기는 별건 수사도 한다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민주당이 상특검법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지만 실제는 눈에 가시인 한동훈이가 정중한 간역입니다. 이것은 곧 한동훈의 정치적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특검에 동참했다? 정말 모르고 했다면 한동훈 대가리가 똥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소대가리가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칼로 눈에 뵈는 것 없이 당시 박근혜와의 그 주변을 겨냥했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인간들을 가차없이 목을 좀다 뺀 사실을 아시죠? 자, 지금의 이 괴물 정권은요, 삶은 소대가리 정권에 대해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것이 동반된다는데 이는요, 윤통의 개헌과 탄핵에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라고 49%라는 확실한 그쪽 국민들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6.3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은 이유를 물었더니 윤통의 개헌과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표를 줬다는 겁니다. 후보 자질 문제에 뭐 정가가 있든 뭐 있든 그건 나중 문제고, 후보로 치면은 당연히 청빈한 김문수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개헌과 탄핵 정국에 더 큰 개심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라고 그런 미친놈의 여론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절대 자유스럽지 못한 한동훈이가 그래서 죽기 살기로 국힘당 당권에 도전해서 죽어도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이재명이가 당대표 시절에 방탄국회를 두 눈으로 본 것으로서 거기에 완전히 눈이 확 돌아가 있습니다. 지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다가올 9월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대룰은 전년도와 같이 당원 80%에 일반 국민 20%인데 이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요, 한동훈 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책임당한 가입을 위해 저수지에 개들을 풀어놓고 마구잡이식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이런 걸 못 보셨나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문수가 당대표를 위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가시적으로 표면화되면요, 즉시 그 한동훈은 탈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뿔난 그 자기 족속들을 끌고 나가서 당대표가 될 것을 지금 착착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안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모양입니다. 참 돌대가리 같은 강수 생각이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강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번 특검이 개동훈에게 집중되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윤석열 정권의 협조한 사람 중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아니었습니까? 그 한동훈은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신을 띄우기 위해 댓글 부대, 그리고 대표 시절에 당계 10판에 올린 자작극에 대한 그런 고발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고 넘어간다고요? 사실 이재명은 윤통이 탄핵되기 전까지만도 한동훈의 역할이 필요해서 그냥 뒀지,
이 작전이 저 작전이 다 성공을 거뒀으므로 이제 민주당한테는 개동훈이라는 역할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야당으로 급출항한 국힘당으로서는 2판, 4판 합의 공사판으로 전락됐습니다. 이제는 의원 숫자가 무의미합니다. 108명이 여당 시절 때도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 정당이었는데 지금에서 22명이 나가든지 32명이 나가든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역시 어차피 깽판을 치고 나갈 것이라면 곱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탄핵 정국이 어떻고 저떻고 문을 박차고 나간다면 막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에 어차피 남아있어도 옳은 인간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기어 나가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개무시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개동훈을 따라 기어 나갈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꼬셔서 나갈 인간들이 대략 2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대는 모르겠고요. 부산에서는 사흘, 수영구, 부산진구 갑 정도인데요. 당분간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금까지 있는 없는 아양 다 떨어가면서 지난 국회의원 22대 국회에서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들요. 죽기 살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출직들이 자칫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치를 좀 오래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유심히 지켜볼 일이고요. 최소 국힘당의 생존은 이제 9월 전당대회를 고비로 그 이후에는 당이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까지 대한민국 자유우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히어로, 싸움꾼, 투사 김문수만이 답입니다. 그 김문수가 다시 당과 보수 우파를 선두에 서서 정말 투사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김문수를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